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피로한 몸을 깨우기 위해 진한 블랙커피를 타시나요? 급히 물 한 컵 마시고 곧바로 일터로 향하시나요? 아니면 휴대폰을 들어 문자, 이메일, SNS를 확인하시나요? 저도 한때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 건강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놀라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닥터 딜리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70세 의사가 자기 건강 자랑이라니 좀 웃기다. 하지만 숫자가 증명합니다. 제 혈압은 베이비 15에 78로 완전히 정상이고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당뇨병도 없으며 당화 혈색소 수치는 6전형입니다. 이 수치는 사실 50대보다도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타고난 유전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엔 늘 피로에 지쳐 있었고 그래서 임상진료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 많은 동료 의사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닥터 딜리언 환자에게 건강하게 살라고 조언하는 의사가 본인 몸은 이렇게 방치한다면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그 말은 제 뺨을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노의사가 제게 아주 간단한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식초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가 민간요법 같은 걸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과학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3개월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식초를 마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130에 80으로 낮아졌고 체중은 8kg가 줄었으며 당화혈색소는 6개 2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매년 수백만 원을 영양제와 보조제에 낭비하면서 결국 노년의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저는 이 의학적 비밀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왜 식초가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식초는 부작용이 전혀 없고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00원도 안 되는 비용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을 놀랍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단계를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상 중반에서는 식초와 서양의 약품을 직접 비교하며 비용 부작용 장기 효과 그리고 사람별 맞춤 식초 선택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식초를 단지 김치를 찍어 먹거나 요리할 때 쓰는 양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황금 기회를 놓치는 큰 오해입니다. 진실은 식초가 몸 안에서 자연의 슈퍼의약품처럼 작용해 부작용 없이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 에세틱 에세티온 인체 내에서 10가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식초를 꾸준히 마시면 몸의 pH 균형이 최적 상태로 조절됩니다. 왜 식초가 몸 안에서 작용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현대 한국인, 특히 50세 이상은 몸이 산성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첨가물이 가득한 가공식품, 만성적인 스트레스, 오염된 공기와 물 때문입니다. 산성 체질은 모든 질병의 씨앗입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증식합니다. 염증은 산성이 높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심혈관, 관절, 신경 모두 체내 산성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식초는 스스로 산성이지만 몸 안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전환되어 과도한 산성을 중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거 어디서? 바로 제가 매일 아침 식초를 절대 고르지 않는 10가지 이유 중 첫 번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에 이어질 생명을 구할 지식을 놓치지 마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건강에 진심인 분임을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한국에서는 50세 이상 5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이 서서히 건강과 시력 그리고 생명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초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2023년 미국 당뇨학회에서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연구진은 식사 전 식초 2스푼만 마셔도 식후 혈당 급상승을 34%나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4% 단순한 숫자 같지만 그 의미는 놀랍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장을 보호하는 수호자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어 마치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세운 것처럼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세트산은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는 그 열쇠 구멍이 녹슬어 잘 작동하지 않죠. 식초는 그 녹을 녹여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한 환자는 제 지시에 따라 꾸준히 식초를 마신 후 단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2로 떨어져 안전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식사 후 혈당이 급상승하던 현상 수년간 그의 에너지를 앗아갔던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식사 후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약의 용량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뱃살을 단순히 미용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내장 지방, 즉 간, 신장, 장 등 주요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층은 50세 이후 건강에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피하지방과 달리 내장 지방은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과 독성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지어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이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진짜 원인입니다. 인천에 사는 65세의 김대중 씨는 한때 85kg의 허리둘레가 98매 달했습니다. 그의 내장지방 지수는 위험 수준의 붉은 구간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김 씨는 단식, 고강도 운동, 고가의 다이어트 약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체중은 줄었다가 다시 늘고 다시 줄었다가 또 늘며 끝없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식초 복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더는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그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체중은 77kg으로 줄어들었고 무려 8kg에 빠졌습니다. 굶지도 무리한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둘레는 85cm로 줄었고 무엇보다 내장지방 지수가 안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의 안부로 식초 속에 에이세트산, 에이세틱 에아세디너도 있습니다. 아세테오산은 체내 지방합성 효소를 억제하고 동시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몸을 하나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식초는 지방 생산을 줄이고 저장된 지방을 연소시키는 이중 전략을 수행해 매우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이끌어냅니다. 게다가 식초는 포만감을 높여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을 줄이게 하며 배고픔이나 결핍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많은 한국인들이 단 하나의 간단한 방법으로 체중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지만 매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압력이 혈관벽을 강하게 때리며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틈이 약점이 되어 동맥경화 플라크가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과 식사 중이거나 TV를 보거나 심지어 잠을 자는 중에도 뇌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 몇 초 만에 일어나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16년 일본의 권위 있는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가 매일 15mm의 식초를 12주 동안 섭취했을 때 평균 수축기 혈압이 20mH, 이완기 혈압이 10mH 낮아졌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뇌졸중 위험이 3040% 감소하고 심근경색 위험이 25%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즉, 생과 사의 차이, 건강하게 사는 삶과 침대에 누워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아세트산은 혈관 내벽의 뇌피세포가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를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 혈관 내 압력을 낮춥니다. 동시에 식초는 체내 혈압 조절 호르몬 게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식초는 혈압 조절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소화 기능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체 면역력의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즉,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기관은 점점 약해집니다. 위에서는 위산 분비가 줄고 췌장은 소화효소를 덜 만들며 소장은 영양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먹어도 영양이 흡수되지 않고 복부 팽만 변비 또는 설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광주에 사는 67세의 김선자 씨는 은퇴한 교사로 15년 동안 만성소화 불량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에게 식사는 고통이었습니다. 밥 몇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부풀어 숨쉬기 힘들었고 고기를 먹으면 밤새 트림과 복부 팽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서양약, 한약 등 각종 소화제를 다 써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을 약값으로 써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위축되었습니다. 여행도 외식도 두려워했고 언제나 약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식사 전 꾸준히 2주 동안 식초를 마신 후 배의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먹어도 복부 팽만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트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소화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지금 그녀는 젊은 시절처럼 편안하게 식사하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식초 속 아세트산에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소화를 촉진하는 천연 촉매 역할을 합니다. 위산 분비를 자극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도록 돕고 동시에 췌장과 소장의 소화효소를 활성화시켜 원활한 소화사슬을 만듭니다. 특히 식초 속 팩틴 성분은 장내 유익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유익균이 활성화되면 해로운 세균을 막아 장 건강과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끔찍한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병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사망자가 매일 급증하던 그 시기 서울, 부산, 대구 전역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면역력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 우리의 면역체계는 매일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혈구는 늙고 반응은 느려지고 힘은 약해집니다.
과거에는 쉽게 이겨내던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 됩니다. 단순한 감기가 폐렴으로 작은 상처가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 매년 수백만 명의 한국 노년층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식초를 꾸준히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칙칙초는 겨울철 감기를 예방하고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수천 년 동안 의학의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식초는 전장에서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소독제가 부족했을 때 군의관들은 식초로 상처를 세척하고 감염을 막았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 환경의 pH를 낮추어 해로운 세균이 살아남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면역체계의 전이전사인 백혈구의 활동을 자극하여 침입한 병원체에 더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6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염증 제거입니다. 혹시 염증을 단순히 일시적인 인후염이나 관절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노년의 가장 위험한 적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다릅니다. 통증이 뚜렷하지 않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습니다.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은근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천천히 조직과 세포, 장기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만성염증이 거의 모든 노화성 질환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절염,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심해. 역시 만성염증이 원인입니다. 심지어 1위 사망 원인인 암조차 만성염증에서 비롯됩니다. 한 관절통 환자는 식초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한 후 삶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셨습니다. 3달째부터 무릎의 부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가볍게 골프를 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 비밀은 식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에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에서 추출되는 천연화합물로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의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폴리페놀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동시에 몸속의 천연항염 물질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만 가리는 서양의학적 접근보다 훨씬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 제 7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피부를 젊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름과 처진 피부를 단순히 미용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피부는 몸속 건강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피부의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색이 칙칙해지는 것은 세포가 활성산소라는 불안정한 분재에 공격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 노화가 빠르다면 심장, 간, 신장, 뇌 같은 내부 장기도 같은 속도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노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숙 씨 59세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피부 노화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세 이후로 피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눈가와 입계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처짐이 두드러졌습니다. 얼굴빛은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고가 화장품, 안티에이징 세럼, 고급 스파 시술에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제품 사용을 멈추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돈을 및 빠진 독에 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자 약사인 고객이 식초를 마시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비용도 적고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으로 시도했습니다. 3달 후 피부가 조금씩 밝아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에는 눈가에 잔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고객들이 요즘 무슨 시술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화장품의 기적이 아니라 영양과학의 힘입니다. 식초에는 비타민C,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중화시키는 수호전사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식초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탱탱함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산이 급격히 줄지만 식초는 이 과정을 되살려 피부 노화를 내부에서부터 늦춰줍니다. 이제 8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뇌를 보호하는 효과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이 암이나 심장병보다 더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암이나 심장병은 치료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치매는 아직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발병하면 기억을 잃고 성격이 변하며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름도 나이도 장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은퇴 교수 김태현 씨는 자신의 인지능력 저하를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수백 번 다닌 길에서도 길을 잃고 예전처럼 책을 집중해서 읽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기에 그는 더 큰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에는 나도 결국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는 오메가3, 은행잎이 추출물, 중국산 고가 한약 등 수많은 보조제를 시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동료의 권유로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말이라도 살려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했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개월 후 기억력이 뚜렷이 좋아졌습니다. 사람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길을 잃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에는 복잡한 과학 논문도 다시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내 두뇌는 10년 전보다 더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2020년 권위 있는 신경과학 학술지에 실린 동물 실험 연구는 식초가 뇌 속의 베타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의 직접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의 초사는 뇌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와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뇌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고 신경전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면 인지기능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마지막 9번째 이유는 해독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우리의 몸은 수천 가지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와 공장의 배기가스가 폐로 들어가고 농약이 묻은 채소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가공식품의 첨가물이 간에 쌓이고 오염된 바다의 생선과 물에서 중금속이 신장에 침착됩니다. 이 독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매년 몸속에 조금씩 쌓여 결국 임계점을 넘으면 신체는 무너집니다. 인천에서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던 63세 윤상민 씨는 30년 동안 독성 환경 속에서 일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의사는 간이 독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간 보호제를 복용했지만 수치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죽어간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그는 식초를 알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꾸준히 마신 후 재검을 받았을 때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모든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이 기적처럼 회복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초 덕분이라는 것을. 식초의 초사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대사와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독성 물질이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특히 식초는 킬레이션 효과 즉 중금속과 결합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처해로 배출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식초의 10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이로운 점은커녕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식초를 마시다가 가슴이 타는 증상, 위통증, 심지어 치아 에나멜 손상까지 겪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온전히 할애하여 식초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마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전해 들은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40년의 임상 경험과 수천 명의 성공적인 사례로 검증된 의학적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귀한 약을 도구로 바꿀 수 있으니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네, 먼저 복용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은 하루 15월 30ml 즉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의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근거한 수치입니다. 하루 50ml 이상은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높은 농도의 아세트산은 위화식도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왜 30분일까요? 이 시간 동안 아세트산이 혈액에 흡수되어 포도당 대사에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희석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물과 희석해야 합니다. 비율은 1.10에서 1.20, 즉 식초 1스푼에 최소한 물 10스푼, 약 200에서 300ml를 섞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초 원액은 산도가 매우 높아 식도 화상, 위점막 손상, 그리고 치아 에나멜을 영구적으로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대전의 송혜진 예순환 씨는 누군가 식초 원액을 마시면 살이 빨리 빠진다고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결과 급성 윗궤양이 생겨 일주일 동안 입원했고 3개월간 위산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초를 고를 때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수백 가지 식초 제품이 있지만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하며 산업용 아세트산으로 만든 합성 식초는 피해야 합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정분표를 확인하세요. 아세테우산, 물, 식용색소만 적혀 있다면 그것은 합성 식초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좋은 식초에는 사과로부터 자연 발효, 현미로부터 자연 발효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당이 들어간 식초를 피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많은 식초 제품은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지만 이는 혈당 조절 목적에 완전히 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기농 사과 식초나 전통 현미 식초를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식초를 마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초를 마시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점막은 매우 민감하며 아세트산이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을 기다린 뒤 식초 희석액을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위를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둘째,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빨대를 사용해 식초를 마시세요.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신 후에는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양치질을 하세요. 바로 양치하면 산에 의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마시면 안 됩니다. 첫 주는 하루 5ml 즉 작은 티스푼 1스푼만 마시세요. 2주째는 10ml, 3주째는 15ml로 늘리십시오. 그리고 몸이 완전히 적응하면 2차 항균이 밀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위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마시면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양을 늘리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부작용 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실천하는 식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저의 건강을 지켜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잊어버려 50ml 한 잔을 마십니다. 30분을 기다리며 개인 위생을 챙기고 신문을 읽습니다. 그 후 아침 식사 30분 전에 유기농 사과식초 한 큰 숟가락을 따뜻한 물 200ml에 섞습니다.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천연꿀 1티스푼을 넣습니다. 꿀은 신맛을 완화할 뿐 아니라 효소와 항산화 성분을 더해줍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십니다. 저녁에도 식사 30분 전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단순하지만 10년 동안의 꾸준함이 오늘 여러분이 들은 그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의사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해결책으로 식초를 언급하지 않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 비싼 약만 처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식초를 팔아도 누구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수천조 원 규모의 제약산업이 절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식초와 서양의 약품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용, 부작용, 장기적 효과를 직접 비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아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부분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돈입니다. 대전에 사는 68세에 은퇴한 회계사 박성철 씨는 매달 약값으로 52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약 3알, 식사 후 혈당약 2알, 자기 전 콜레스테롤 약 1알, 매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줄을 서서 약봉지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1년에 600만 원 이상이 약값으로 나갔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 제약회사 주머니로 사라졌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10년 동안 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그의 건강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약의 용량은 늘어나고 새 약이 추가되며 비용은 점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제 식초와 비교해봅시다. 유기농 사과식초 500ml 한 병의 가격은 약 8,000원입니다. 하루 20ml씩 복용하면 한 병으로 약 25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비용은 약 1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보십시오. 서양 약의 50분의 1 비용으로 식초는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약회사도 식초를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온 천연물질로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초로는 수십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돈을 쓰고 약에 의존하게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제약회사가 약 설명서에 작은 글씨로 감춰놓는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63세의 은퇴 간호사 최명희 씨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8년 동안 스타틴 약을 복용했습니다.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4년째부터 허벅지와 어깨 근육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나의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걷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효소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스타틴의 흔한 부작용이에요.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시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약실험의 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의 부작용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혈압약은 어지럼증, 피로, 남성의 발기기능 저하, 신장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당약은 위험한 저혈당, 체중 증가, 구역감,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염진 통제는 위궤양, 위장출혈,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약은 교과서처럼 긴 부작용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는 그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또 다른 약을 처방한다는 것입니다.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약, 끝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제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올바른 방법으로 식초를 마신다면, 즉 물에 희석하여 식사 후 적정량만 복용한다면 식초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간 손상도 없습니다.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위궤양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호르몬 교란도 체중 증가도 성격 감퇴도 없습니다. 수천 년간의 전통의학 사용 역사와 수십 편의 현대 과학 연구가 식초의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원액을 그대로 마시거나 과량 복용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식초의 본질이 아니라 잘못된 사용 때문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수분 중독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죠. 이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양 의약품은 증상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키는 약을 먹고 혈당이 높으면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간의 합성효소를 차단합니다. 모든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끊으면 혈압은 다시 오르고 혈당은 다시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은 다시 치솟습니다. 여러분은 약에 묶인 채 마치 중독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식초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식초는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바로잡습니다.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췌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도 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식초는 체내에서 자연적인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장시킵니다. 또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면서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법이며 무엇보다도 외부 화학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광주에 사는 66세의 은퇴교사 김재원 씨는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는 12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관 확장 제2알과 음료제 하나를 먹었습니다. 혈압은 135-85로 유지되었지만 완전히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피로했고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고 밤에는 소변이 잦아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긴 년 전 제가 식초에 대해 강견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는 약을 바로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매일 꾸준히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고 기존 약을 유지했습니다. 한 개월 후 그의 혈압은 125-85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사와 상의해 약의 절반을 줄였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은 125-75로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약을 더 줄였습니다. 1년 후 그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고 매일 식초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혈압은 125-78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로하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으며 밤새 숙면을 취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1,200만 원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아내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약값에 묶여 살던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식초가 서양의 약보다 훨씬 뛰어난 선택인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할까요? 모든 식초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는 2,000원짜리 저가 합성 식초부터 5,000에서 3,000원에 달하는 고급 천연 발효 식초까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초가 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농 사과 식초입니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과 식초가 특별한 이유는 사과가 다른 과일보다 훨씬 풍부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이 성분들이 생리활성이 더 강한 형태로 전환됩니다. 2019년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는 장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글루코시다아제 활성을 일반 쌀 식초보다 40% 더 억제했습니다. 즉, 사과 식초는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유기농 사과 식초에는 식초의 어미라 불리는 젤주황 효모와 유익균 덩어리가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500ml 기준으로 품질 좋은 유기농 사과 식초의 가격은 약 1대 2,000나에 1대 8,000원 정도이며 한국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는 CJ, 페러터졸 오어게닉 애플 비니거, 샘피오 오어게닉 애플 비니거, 먹거그즈 앤드 브레그 오어게닉, 애플 갤레릭 비니거 데인저러스 민트, 둘째 전통 현미 식초입니다.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현미 식초는 껍질이 그대로 남은 현미를 발효시켜 비타민 B, 미네랄, 식이섬유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3대 6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맛이 부드럽고 산미가 덜해 위가 예민한 사람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전주의 64세 주부 정희선 씨는 만성위염으로 사과 식초를 마시지 못했지만 현미 식초로 바꾸자 속쓰림 없이 소화 불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품질 좋은 현미 식초의 가격은 500ml 기준 채발 2,500원 정도이며 청정원 브라운 라이스 비니거, 샘피오 트러디셔넬 브라운 라이스 비니거, 오투지 프리미엄 브라운 라이스 비니거 등이 신뢰할 만한 브랜드입니다. 세 번째, 흑초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식초로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특히 좋습니다. 흑초는 흑미나 보리로 만들어지며 전통 항아리에서 3년 이상 장기 숙성시킵니다. 이 긴 발효 과정 덕분에 일반 식초보다 자유 아미노산 함량이 10배나 높습니다. 특히 흑초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2017년 일본 오사카 의대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30ml의 흑초를 섭취한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35% 감소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단, 흑초는 가장 비싸며 발효기간에 따라 500ml당 3,000원대 8,000원 정도입니다. 추천 브랜드로는 청정원 블랙비니거 프리미엄 데이산 코리안 블랙비니거 여유가 있다면 일본의 쿠로즈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좋은 식초와 나쁜 식초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좋은 식초는 물, 발효된 원료, 사과, 쌀, 보리, 천연 보존제 정도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분표가 길고 낯선 화학명칭이 가득하다면 즉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사도 HDT를 확인하십시오. 좋은 식초는 4에서 7% 생도를 가져야 합니다. 4% 미만이면 너무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7% 이상이면 너무 강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2. 정보는 반드시 라벨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색깔을 관찰하십시오. 좋은 사과 식초는 황갈색을 띠며 약간 탁하고 식초 의미가 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좋은 현미 식초는 연한 갈색에서 진한 갈색, 흑초는 짙은 가륵색을 띱니다. 반대로 물처럼 투명하다면 그것은 자연 발효 식초가 아니라 합성 식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가격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식초는 싸게 만들 수 없습니다. 자연 발효에는 시간과 정성, 고품질 원료가 필요합니다.
500ml 유기농 사과 식초가 34,000원이라면 그것은 천연 발효가 아니라 공업용 초산의 사과향을 섞은 합성 식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5초점원을 써서 좋은 식초를 마시는 편이 50만 원을 약값으로 쓰며 부작용을 견디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같은 식초라도 올바르게 마시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마시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자 열정적으로 식초를 마시다가 오히려 병원에 실려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마시면 빨리 낫는다고 믿고 매일 한 병을 마시다 위가 뚫려 응급실로 갔고, 어떤 분은 원액이 효과가 더 좋다는 말을 믿고 식초를 희석하지 않고 마시다 식도 화상을 입고 일주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치료했던 실제 환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식초를 건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전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희망을 절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는 식초 원액을 마시는 것입니다. 부산의 58세 택시기사 강동욱 씨는 친구의 말만 믿고 식초 원액을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셨습니다. 처음 사흘은 목이 따갑기만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나 닷새째 되는 날 가슴이 타는 듯 아프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지며 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 식도와 위점막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6개월간 위산억제제와 점막보호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3달 동안 일을 못해 수입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실수 식초 원액을 그대로 마신 탓이었습니다. 식초의 초산은 pH 2.5와 3 정도로 자동차 배터리산과 비슷한 강한 산입니다. 식도와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화학 화상을 일으키고 깊은 궤양을 남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식초는 항상 최소 10배 이상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량 섭취입니다. 대구의 62세 유미경 씨는 많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루 100ml씩 마셨습니다. 첫 주에는 메스꺼움이 있었지만 해독 반응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나 2주째부터 복통과 속쓰림이 심해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칼륨이 급격히 줄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 최대 안전 섭취량은 50ml입니다. 그 이상은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완전한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것입니다. 인천의 65세 은퇴 엔지니어 신재호 씨는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흡수가 잘 된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에 희석한 식초 한 잔을 마셨죠. 처음 2주간은 괜찮았지만 3주차부터 극심한 속쓰림과 위통에 시달렸습니다. 내시경 결과 급성위염과 다수의 윗구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점막을 보호할 음식이 없기 때문에 식초의 산이 직접 닿아 손상을 일으킵니다. 반드시 먼저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후에 식초를 마셔야 합니다. 그 물이 위점막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탄산수에 식초를 섞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흔한데 탄산수나 탄산음료에 섞으면 더 상큼하고 현대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서울의 57세 화장품 매장 주인 김선희 씨는 사과식초를 탄산수에 섞어 마셨습니다. 2달을 꾸준히 마셨지만 체중이나 혈당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탄산의 이산화탄소가 식초의 산도를 변화시켜 초산의 생리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탄산음료에는 당분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식초는 반드시 일반 물이나 미지근한 물에만 섞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약과 함께 식초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광주의 68세 사업가 이승진 씨는 심장질환으로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식초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의사 상담 없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피검사에서 혈액 응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식초가 자연적인 혈액 희석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한근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그 효과가 2배로 증폭되어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 약 복용량과 식초 섭취를 조절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뇌출혈이나 위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근고제, 당뇨약 등 어떤 약을 복용 중이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제 위험한 실수를 모두 알았으니 제가 10년 동안 식초를 올바르게 마시며 얻은 실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전형적인 만성질환 환자였습니다. 혈압 160팩, 당화혈색소 7.2, 체중 85kg, 항상 피곤했습니다. 혈압약 3종, 혈당약 2종, 고지혈약 1종을 매일 복용했고 매달 약값만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72세의 저는 더 이상 혈압약을 먹지 않습니다. 혈압은 베이비오 78, 당화혈색소는 6.0으로 정상입니다. 체중은 77kg로 줄었고 에너지가 넘치며 머리도 맑습니다. 단지 매일 올바르게 식초를 마셨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비싼 식초도 많은 양도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한 달 만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병들어가는데 수년이 걸렸다면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첫 변화를 느끼고 6개월 후면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며 1년이면 몸이 완전히 적응해 최적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학을 믿고 시간의 힘을 믿으며 여러분 몸의 회복력을 믿으십시오. 화려한 광고에 고가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단 몇천 원짜리 식초 한 병으로 건강장수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루라도 늦추지 마십시오.